1번 문제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과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를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 받은 자가 피성년 후견인인데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뭐냐 이 뜻이죠. 자, 틀린 거 찾아라 했습니다. 1번에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1번 지문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뿐만 아니라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후견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2번 봅니다. 성년 후견 개시 또는 종료를 위한 심판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가정법원은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이제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이라 합니다. 후견 받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고요. 이를 후견하는 사람이 성년 후견인입니다.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문장이 틀린 것인데요. 어디가 틀렸는가 하면 자, 이건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주체가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이렇게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외적으로 동의받아야 하는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동의받지 않고 하면 이 경우에 동의받지 않고 법률행위 했다면 그러면 취소 사유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반대로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받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이 틀린 겁니다.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말하면 피한정 후견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 조문을 정확히 봐야 된다고 여러 번 제가 설명한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 4번 피성년 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성년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일용품 구입하는 경우, 일용품 구입하는 경우에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률 행위는 취소를 못합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사소한 거래를 다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규정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다음 5번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한, 자 여기 있죠. 취소할 수 없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정한 것을 일정한 청구가 있으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실정선고 문제죠. 실정선고인데요.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판례 기준이고요. 항상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거의 100%가 판례 기준입니다. 근데 가끔 통설 기준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 학설 기준으로 한두 가지가 논점 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만은 거의 출제하지 않고요. 거의 뭐 99% 판례 기준입니다. 항상 판례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법 조문 기준, 판례 기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종 선고 옳지 않은 것. 실종 선고 취소 청구받은 가정법원은 공시처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실종 선고 취소 청구받았을 때는 공시처고 절차 거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실종 선고 청구받았을 때는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공시처고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이 부분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가끔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2번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 선고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이죠.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 본다입니다. 추정하면 틀립니다. 꼭 주목하시고요. 기간 만료 시입니다.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 법 효과도 중요하죠. 종전 주소지 기준으로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만 다른 곳에서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거래한 것은 유효입니다. 종전 주소지 기준이고 또 사법상 법률 관계만 사망 간주를 하는데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거래한 것들은 다 유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공법적인 것은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는 아니다라는 거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죽은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주소 기준으로 종전 주소지 기준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과 재혼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선고됐다 하더라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급하는 거예요. 실종 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소급합니다. 자, 그다음 3번에 실종 선고가 취소된다. 가장 출제 많이 되는 거죠. 실종 선고가 취소된다. 그렇게 되면 실종 선고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다만 예외가 있죠. 예외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자,
자, 이건 아주 출제 잘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문제도 보시면 실종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 기간 만료 후 실종 선고 취소 전에 틀렸죠. 만료 후 취소 전에가 아니고 선고 후 취소 전입니다. 늘 요걸 시험 잘 내요. 예.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